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선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13일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무인기하고 미사일로 전격 공습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재보복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네, 지금 양측이 수위 조절을 해서 그런지 재충돌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공격받았다는 것 자체를 좀 부정하고 있어요. 예, 이란 외교장관이 애들 장난감 같은 드론이 좀 날라왔는데 다 요격해서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에서 발사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도 뭐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과는 이제 확전하기 싫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좀 이게 내비친 참 상황이죠.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쐈다고 하는데 네. 이란만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 이번 작전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밝히진 않았는데 네, 이게 뭐 외신 찾아보니까 이게 뭐 상당한 군사적 의미를 담은 제한전 공격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번에 이제 공격을 받은 데가 이스파한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이제 이란의 미사일 생산하고 연구 개발의 중심지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저기가요? 예, 이스라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고 또 중국이 제공한 4개 정도의 소규모 핵시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나탄즈라고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가 이란의 그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외신에 따르면 이제 이런 F-35 스텔스 전투기와 미사일을 통해서 타격을 했다는 이제 외신 보도들이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여기까지 한 1,600, 700km 정도 되거든요. 예, 항속 거리가 이게 F-35가 한 2,200km인데 중간에 공중급유를 받고 이렇게 가서 여기를 때린 거죠. 예, 근데 게다가 이걸 때리는 사실을 이란의 어떤 방공망이라든지 레이더 기지가 포착을 못했고, 조용히 가서 네,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이스파한에 타격을 받은 데가 예, 그 S-300이라고 일종 우리로 치면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레이더가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사라진 거잖아요. 지대공 미사일이면 뭐 네. 레이더를 보고 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레이더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시설이 있는 데고 게다가 이제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면 그 방공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요격망에 눈을 몰래 가서 타격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네 턱 밑에서 니네를 죽일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한된 반격을 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뭐 그 옆에 핵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격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일단 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한테 본토를 공격받은 건 거의 사상 처음인데 당연히 이제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보수 우파 이런 거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예, 이제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때리긴 때리는데 그 미국의 눈치를 봐서 이제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한 모양새를 취했고 예, 그 현실적으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란하고 전면전에 버금가는 전투를 벌일 뭐 여력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이제 그 전투 상황을 제어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란과 전쟁은 양상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의 피해도 훨씬 더 클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지지도가 낮은 네타냐후 정권이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전면적인 전쟁을 피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거점이 이제 라파라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는 그 피난민까지 해서 한 140만 명, 뭐 50만 명이 지금 있는 곳이라서 미국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지금까지 막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쪽 라파에 이스라엘에 이제 며칠 전부터 폭격이 시작됐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라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란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이제 그동안 라파를 말렸던 미국을 좀 설득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치기 위해서 라파로 들어가는 걸 묵인 혹은 지금 뭐 승인 받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네. 예를 들면 원래는 이스라엘도 이란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네. 괜히 한번 찝쩍거렸다가 네. 그리고 그럼 미국이 깜짝 놀라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또 뭐 일이 복잡해져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봐준다. 대신 이거는 오케이 해줘.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도 되게 크게 이제 상황을 바꿨는데 그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지 이런 혐의 때문에 수세에 몰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면서 약간 전시 내각이 꾸려지고 하면서 이제 비난 여론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전쟁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되고 그 인질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금도 한 100여 명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네타냐후 책임론들이 지금 강하게 일고 막 최근에 다시 시위가 일고 이랬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때리면서 이란과 어떤 긴장 강도가 커지고 이러면서 여론이 확 바뀌어갖고 지금은 그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때 불과 열흘 전과 비교해서도 거의 뭐 한 예. 40% 가까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 전에는 한 10% 포인트 더 낮게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는 이 이란 공격의 효과를 좀 보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그럼 완전 만약에 그 말씀이 다 이스라엘이 계획된 거라면 네. 어마어마한 전략적 승리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거를 지금까지 상황을 다 계획한 거라면 이렇게 이란을 살짝 때리고 여기가 때려도 크게 뭐 타격은 없을 거고 확전은 안 시키고 대신 미국을 설득해서 하마스를 공격하고 이런 거 지지율은 올라가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하마스의 라파 공격을 막았는데 지금은 허용해주면 네. 그좀 이상. 지금까지 막은 이유는 뭡니까? 뭘 얻었길래 지금은 허용해주죠? 그 전까지 막았던 이유는 거기 피난민들이 다 라파 지역으로 몰려가고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라파였는데 당연히 거기에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하마스하고 일반인들이 구별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면 대량 사상자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예. 막아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데 여기 요 정도 불을 지금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라는 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지 않는 대신 우린 그래도 하마스는 이제 제어해야겠다. 라고 이제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니 우리 이란이랑 한판 붙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심지어 본인들이 때리고 왔잖아요. 이란이 됐어 나 안 맞았어 그러고 넘어갔지.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지고 바락바락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뭐 공격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란도 뭐 그렇게 큰 피해가 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얘기한 게 예. 전면전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보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잖아요. 예. 지금 이란은 공격이 고통스러운 수준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더 많거든요. 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는 거는 미국이 만약에 네. 묵인한다고 하면 네. 이스라엘은 그냥 걸릴 것 없이 막 밀고 들어가. 아니 막 밀고 들어가지 걸까요? 못하겠죠. 막 밀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외과 수술적인 타격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 거기 하마스가 활동하고 그 북쪽에서 피신한 하마스 대원들이 그쪽에 집결해 있어도 예. 들어가지조차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뭐 탱크 밀어붙이는 공격을 못하겠죠. 지금도 140만 명, 150만 명의 이제 난민들이 있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지적으로 외과적 수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타격은 지금 이제 미국의 묵인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하여튼 좀 바뀌긴 바뀐 것 같네요. 미국의 뭐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미국의 입장은 뭐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11월까지 어쨌건 이 미국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는 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스라엘의 목표는 또 좀 다르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뭐 박멸시키겠다 이러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인데 그 둘이 뭐 좀 부닥쳐서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말리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은 계속 그 하마스를 없앨 때까지 뭐 자기네들은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런 모습들은 이제 하마스가 완전히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완전히 이스라엘 통제에 들어올 때까지는 공격을 계속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 뭐 백승훈 외대 전임 연구원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이익에 부합하는 게 이제 하마스니까 이란보다는 하마스 전쟁에 좀 집중할 것 같다. 예. 결국엔 이거는 이제 라파 진입까지 염두에 둔 말씀이시거든요. 네. 괴멸 이스라엘을 일단의 이익은 하마스를 없애는 거고 당분간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네.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이렇게 지원 패키지를 하나 통과시켰잖아요. 법안. 네. 대부분 뭐 무기 지원해주고 이런 건데 거기에 좀 껴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중국을 포함한 이제 외국 법인이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예.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예. 이게 미국이 지금 대이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의 석유 수출이 계속 지금 6년 새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산 석유를 중국이 계속 사들이니까 예. 이란산 석유가 차단이 안 되고 이제 돈이 이제 이란의 어떤 핵시설로 들어가는 건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핵개발 네. 시설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 올려서 뭐 외국의 선박이나 정유소 등이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거나 운송하는데 참여하면 제재 대상으로 분류해서 뭐 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도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곧 상원을 통과할 것 같은데 그럼 발효가 될 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산 원유가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꽤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뭐 이쪽 연구소 어떤 한 연구소에 따르면 한 FT에서는 한 배럴당 $8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브렌트유가 한 $90 언저리거든요. 예. 그러면 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10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발효가 되면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국제유가에는 상당한 이제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네. 그 군사 지원도 하고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도 압박하고 네. 두 가지 패키지가 동시에 네. 법이 통과됐다. 네. 한쪽은 돈을 주고 한쪽은 돈줄을 끊는 그런 전략이네요. 한쪽은 뭐 주로 무기를 지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는 돈줄을 끊고 압박을 하는 결국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법안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산 원유가 좀 덜 나오니까 네. 국제유가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거다. 네.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행- 전면전이 안 일어나는 거는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한데. 다행이긴 한데 이게 뭐 사실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부딪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그쪽의 룰이었는데 예. 이른바 그림자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라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희생자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나 이란 외 고축인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 입장에서 예. 그 같은 아랍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다. 민간인들이 특히 그렇게 된다면 다시 헤즈볼라나 이런 쪽에서 후티 반군 쪽에서 공격을 쪽으로 강하게 할 수 있고 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왜 이 지금의 위기가 시작된 게 시리아의 이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이란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인물들을 뭐 폭격하거나 뭐 사살하거나 이런
반격을 할 수 있고 그런 긴장감이 또 다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뭐 늘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 네,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은 그렇다. 성일관 교수님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성일관 교수님, 네. 여기 예. 지금 성일관 교수님은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은 시간 문제다. 이제 이란도 이제 언제까지 예전에는 한 대 맞아도 참았는데 이번에 한 대 맞으면 안 참는다는 걸 보여줬지 않냐. 이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서 직접 전투에 뛰어들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훨씬.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아, 그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등장 송일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